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시사 이슈 오늘은 민주당 소병철 의원과 지역 현안에 대해 얘기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사초점 전남 동부 애청자 여러분, 국회의원 소병철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우리 윤영혁 진행자님이 안 불러주시니까 그랬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못 뵙는 새 민주당 법사위 간사 그리고 또 법안 심사 제1소위 위원장 맡으셨더라고요. 책임감이 네, 좀 크실 것 같습니다. 막중한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국회 모든 상임위 법률 17개 상임위 법률이 다시 법사위를 통과해야 본회의를 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간사는 상정권에 대한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일소위 위원장으로서 또 주요 법들에 대한 그 심사 권한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책임이 막중한데요. 제가 실감하는 것은 법사위 간사를 했더니 우리 정부 부처 거의 모든 장차관님들께서 축하를 보내오셨더라고요. 네, 이게 잘 부탁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예, 이제 특히 제가 야당 간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제 야당이 되고 나면 저희는 여당에서 지금 야당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야당의 역할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 감시 이런 역할도 중요하지만 또한 책임은 저희 민주당이 지금 160석이 넘는 절대 다수당이다 보니까 입법에 대한 책임도 막중합니다. 네. 그래서 저로서는 공교롭게 법사위가 지금 요새 소위 말하는 핫한 권력기관들, 어제도 감사원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검찰, 감사원 이런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 감시, 한편으로는 민생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된다는, 이 어떻게 보면 하나는 투쟁, 하나는 협조와 조정, 아주 상반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통상 보면은 재선 의원들께서 그 자리를 맡으셨는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초선임에도 이번에 간사로 선임됐단 말이죠. 배경이 좀 있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제 직전 간사님도 장관하시고 재선이시고 지금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전부 간사들이 재선 의원들이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또 법사위에는 또 다선 의원들도 계십니다. 이제 제가 사실 이 법사위 간사를 안 맡으려고 작년부터 여러 차례 고사를 했습니다. 이제 방금 진행자님 말씀하시는 이 초선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전반기 2년 법사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정부 견제에 대해서는 제가 네이버 실시간 검색 1위에 오를 정도로 맹렬한 투사의 모습으로 네. 강한 인상을 남긴 바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입법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의 73년의 한이었던 여순사건 특별법 20년 동안 국회에서 장벽이 갇혀 있었죠. 이걸 행안위 법사위에서 만장일치로 제가 통과시키고 그 밖에 이제 법사위에 와서 정말 그 확 붙들어 있어 함정에 빠진 것 같았던 한정공제법, 농촌사랑기부금법, 아시아문화전당법 제가 전부 여야 치열하게 대립했던 것들인데 토론과 설득으로 통과시켰었습니다. 네. 아마 이게 제가 강할 때는 강하게 또 조정이 필요할 때는 합리적으로 협상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당 지도부에서 보셨던 모양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만 지금 200건이 넘는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그게 또 다 필요한 법들이어서 상임위에서 심사를 했고 또 법사위까지 넘어왔을 텐데. 맞습니다. 그 법안들 좀 입법하는데 속도를 좀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 간사로서는 두 가지 기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지금 이 입법 부분인데요. 242건 지난주에 제가 이제 간사되고 나서 행정실 보고를 받아봤습니다. 또 하나는 고유법이라 해서
우리 법사위 자체 법률이 1558건이 지금 계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민생 법안 처리가 시급합니다. 이러려면은 국힘당과의 협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다행히 제가 이제 지금 법사위의 국힘당 간사님은 검찰에서 가까운 후배였고 또 법사위원장님도 그러시고 그래서 네트워크는 이제 누구보다도 좀 넉넉한 그런 편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어제 우리가 출생통보제라는 법을 소위 통과시켰어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유령 아동들 태어났는데도 출생신고 안 돼서 요새 가뜩이나 지금 가슴 아픈 일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3년 전부터 법안이 나와서 13개의 법안이 어제 하나로 묶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아침에 우리 입법조사처장께서 저에게 이거 참 대단하십니다. 나이스 막 하고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사실 이게 다양한 그 대립된 의견들 설득하고 그래서 정회했다가 장회에서 다시 설득하고 뭐 이런 등등의 참 어제 저도 그 소위 하고 와서 집에 와서 완전히 파김치가 돼버렸는데요. 순간적인 순발력 그리고 또 협상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제가 기대하시는 것들 충분히 할 자신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좋은 네트워크, 협상력, 또 강단 이런 것을 제 자신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떤 그 경우보다도 그 좋은 입법 성과를 낼 자신은 있습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그 저희 방송국 앞에 순천대학교가 있는데, 네네. 순천대학교가 최근에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 대학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전국 15개 학교 가운데. 네네.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좀 그동안 좀 노력을 좀 해 오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니 저는 이제 사실은 이 글로컬 지정은 우리 여현 단장님이라고 그 교수님 그리고 직원분들이 오랜 기간 준비를 해 오셨어요. 마침 신임 총장 오셔서 이제 첫 경사가 되었죠. 네. 근데 이건 사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전국의 108개 학교에서 94개 기획서가 제출됐습니다. 그중에 15개, 특히 전남에서는 하나거든요. 네. 이건 엄청난 지금 성과를 이뤄낸 건데요. 사실 10월 달에 저희가 이제 본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네네. 지금 15개에서 뭐 다시 한 10개 정도로 그러니까 좀 줄어들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순천대 선정이 된 뒤부터 사실은 벌써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육부 또 농림부, 과기부 다 이제 그 저한테 좀 뭐랄까 좀 여러 가지 협조 요청을 하기 때문에 예, 아까 축하 문자 바로, 받으셨다고 그랬죠. 네. 네네, 바로 지금 산자부 같은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지표인 혁신성, 성과 관리, 지역적 특성, 또 특히 중요한 게 강소 지역 기업들과의 그 육성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을 다 해서 우리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좀 만들어 볼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앞부분에 법사위 간사 얘기가 좀 길어져서 질문을 좀 건너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의원님께서 또 이제 전남지역 의과대학 설치와 관련해서 특별법도 발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꼭 분위기가 좋은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협이 상당히 좀 부정적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의대가 안 된 부분은 첫째는 의사협회와의 정원 확대 부분, 또 하나는 우리 전남의 동부 서부가 과도한 경쟁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그 과도한 경쟁 부분은 제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서 협조하는 걸로 바꿔놨습니다. 이제 의사협회 부분인데 며칠 전에 우리 이필수 의사협회장님이 저희 방을 찾아오셨어요. 중요한 법안 때문에. 예.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 전남의 의과대학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 서부권, 목포, 우리 동부의 순천 중심으로 필요한 이야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좀 충분히
지도부에 좀 전달해서 공감대를 형성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제가 어려움이 많은 건 솔직히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순 사건 특별법도 20년의 국회 장벽을 넘었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순천의 마지막 과제로 생각하고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어쨌든 의사협회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를 좀 충분히 그 의견을 전달해서 설득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좀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네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남해안 발전 계획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인 남해안 종합개발청 이 설립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발의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이제 제가 우리 국회의원 되고 나서 순천을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누어서 청사진을 또 과제를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한 끝에 여순 사건 해결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정원박람회 특별법 자치단체로 정원박람회를 하고 있는데 국가 지원을 하는 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인력 지원하고 국가의 재정 의무 그리고 21개의 규제를 풀어버렸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서울 순천을 오고만 고민하는 게 과연 순천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순천은 지금 생태도시라는 장점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또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원박람회 이후의 청사진으로 남해안권 개발 이것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순천이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고 인구가 지금 호남에서 광주, 전주 빼고 지금 1위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남해안권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개발할 것인가. 그래서 종합계획을 만든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개발청을 만들고 그리고 각종 국가에서 지원, 외국인 투자 유치 그리고 핵심 산업으로 해양, 수산, 문화관광, 휴양, 스포츠 산업, 신재생 산업 이런 부분들을 다 지원하도록 해서 저 욕심은 남해안의 경제 수도는 순천이다. 청년들이 몰려오는 순천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 법을 발표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남해안의 경제 수도, 남해안의 중심으로서 순천을 염두에 두고 이 법을 지금 추진한다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남해안에 있는 곳들은 대부분 동의를 할 텐데 그 중심에 서고자 하는 건 다들 또 본인들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치단체마다. 근데 이제 여기는 경쟁도 중요하지만 협조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김혜재 여수 의원님하고 협조를 해서 서로 역할 분담을 해서 지금 사실 이 동부권은 거의 하나의 생활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순천시도 그날 그 포럼을 하는데 순천시 간부들이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 있더라고요. 네. 순천시도 지금 계속 제가 이 남해안권 그 포럼하고 법을 만든 뒤에 이분들도 이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순천시도 계속 이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하나로 뭉치면은 저는 순천이 30만 안정적인 인구를 유지하는 남해안권의 중심 도시로 육성할 수 있는 비전과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의원님 연결할 때마다 이 질문을 빼놓지 않고 드리게 되는데 지금 이제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이미 지났고요. 그런데 이제 아직 선거 제도조차도 합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순천 선거구 조정 문제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이제 국회의원 되고 나서 1호 법안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안을 내놨는데요. 제가 이제 평생 본 적지가 해룡입니다. 그래서 우리 5만 5천, 지금은 좀 더 늘었던데요. 이 해룡이 지금 어떻게 보면 순천도 아니고 강양도 아니고 좀 이런 그 정서적으로도 주민들이 혼란스럽고 상실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 목표는 첫째, 해룡은 반드시 순천으로 선거구를 통합한다. 예. 그리고 나면 우리가 27만 8천 명입니다. 그러면 제1 호남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선거구 분구 이 두 가지를 제가 목표로 내세우고 있고 다행히 첫 번째 해룡을 다시 되돌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국회의원들이 많이 동의를 해주십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순천시의회 오시라고 해서 선거구 획정위원회 또 정개특위 위원장님, 전원위원회 위원장님, 우리 민주당 원내대표 사실 하루 만에 이렇게 이분들을 다 만나게 해주는 그것은 결국 제 정치력이라고 제가 좀 자랑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잘 될 걸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다만 시안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제도를 먼저 확정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선거구 획정으로 들어갑니다. 네네. 아마 지금 진행되는 걸로 봐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순천을 지키고 있고 이 문제는 사실 지난번에 20대 때 순천 국회의원께서 정치 안 한다고 서울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순천이 선거구가 게리맨더링이 돼버렸죠. 저는 그동안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은 안 했지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지역구원이 버티고 있으면은 그리고 지역구원이 어떤 정치력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법사위 간사라는 것도 사실 막강한 파워 아니겠습니까? 그 정개특위 다 된 거 또 법사위에서 논의될 수도 있으니까 네. 이 부분은 시민들께서 국회의원 소병철을 믿고 기다려 보시면 제가 전략적으로 충분히 해룡을 순천으로 다시 복원시켜서 순천에 걸맞는 선거구를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해룡의 순천 복원만은 반드시 하겠다. 그리고 그 부분은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말씀으로 네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서 순천의 미래 발전과 관련해 가지고 순천시와도 이제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뭐 그런 말씀들을 좀 해주셨는데, 네. 지금 현재 단체장이 이제 무소속이다 보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민들은 좀 우려를 좀 하는 목소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맞습니다. 경험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시민들 우려를 알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굉장히 조심합니다. 이제 일부 시민들께서는 이 과거에 노서 두 분이 막 싸웠던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시민들께서. 네. 그랬더니 소병철을 뽑아놨더니 또 노광규 시장하고 또 싸우네? 이런 말을 듣기 싫어서 극도로 조심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동안 너무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저는 정책을 가지고 충돌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경전선 도심우회화 때 알 수 없는 그 조직적인 세력들 영상을 얼마나 유포를 해가지고 국회의원을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경전선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짜뉴스, 음해 이런 거 할 시간 있으면 시민들 위해서 구상하고 일하시라. 제가 지난번 6번 의정보고 때 경고성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이렇게 한다면은 제가 순천 시민들을 위해서 더 이상 참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국회의원의 엄중한 경고를 순천시에서도 무겁게 받아들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절대 국회의원은 중앙정치하는 사람입니다. 이 골목대장 자리 찾든 싸우는 이런 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순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싸울 때는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께서 걱정 마십시오. 네. 다음에는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서 한번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불러주십시오. 예.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이었습니다.